우리에게 뉴노멀 시대는 이전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가혹한 세상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공황을 떠올리는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곡물과 원유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시장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과 2에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겪은 상황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세상에서는 모든 분야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의 새 아파트 대신 노후주택이나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아예 자연녹지 등을 매입해서 주택 신축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적정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뉴노멀의 현재 사회에서는 인건비, 마감재 등 건축이나 리모델링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셀프로 디자인을 구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양분화된 사회 속에서 이 셀프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의 용역으로 이윤을 창출하던 디자인 기업들의 매출 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디자인 시장도 대형 디자인 기업은 생존하고 몇몇 디자이너의 역량에 의존하던 소형 디자인 기업들의 폐업은 지속될 것입니다.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은 왜 디자인 기업들의 무덤이 되었을까요? 한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 모든 공간에는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디자인 시장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디자인은 성장 가능성이 낮은 산업 분야입니다. 한국 기업 중 디자이너 활용 기업은 18.8%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영국은 33%, 스웨덴의 경우도 75%이며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디자인 활용도는 한국보다 월등히 높고 디자인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프리츠커상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1979년에 시작해 매해 수상자를 배출하는 이상의 수상 리스트에 한국인 건축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래의 글은 2년 전쯤 서울대 서현 교수께서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인데 왜 한국에는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듯도 합니다. 랜드마크를 주문하는 공공기관은 많다. 그러나 그들의 공사 예산은 프리츠커상 받는 국가의 절반을 넘지 않고 책정하는 건축 설계비는 그 공사비 대비 다시 절반이다. 창의력에 투자하는 금액이 4분의 1 이하다. 서울과 도쿄의 물가 수준은 거의 1대1이므로 건축가의 생존대안은 설계기간을 4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것이다. 훈련기간은 4분의 1이 안 되지만 금메달은 따아라. 한국 사회의 지식산업에 대한 인식은 발주자가 적절한 생산 기간이나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절로 크고 만들어가야 하는 산업군이며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말아서 적당히 베껴도 좋은 그런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 인식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사업 발주를 하는 시스템인 나라 장터의 발주 공고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디자인 발주의 참여기업 자격 요건을 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건축사 면허를 가진 기업으로 공고하는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나라 장터라는 시스템 안에서 지식산업 특히 디자인업을 하찮게 만드는 일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학과들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디자인 관련 학과를 만들고 정원을 늘려서 디자이너를 엄청나게 배출한 한국의 대학들은 정작 자신들의 학생들이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디자이너라는 직업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철학이나 인문학, 문화, 디자인 경영 등 사회를 잇고 끌어가는 힘을 키우는 과목들에 대한 교육은 외면한 채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의 비중을 높여서 교육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은 디자이너라는 이름의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로서 세상에 발을 내딛게 되고 디자이너는 프로그램만 다루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군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을 통해 사회에 나온 많은 디자인 전공자 또는 수료자들은 디자인을 대놓고 카피하는 시스템 안에서 디자이너가 아닌 디자인 비전문가인 발주처 담당자의 디자인 프로그램
오퍼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디자인 기업이 경험한 아래의 사례는 대기업이 어떻게 디자인 기업을 오퍼레이터화하는가를 정확히 묘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존 시설의 일부를 리노베이션하는 디자인을 진행한 A라는 디자인 기업은 기획 단계에서 디자인 컨셉과 마케팅 활용 방안을 기업에 제시했으나 발주처의 담당자는 디자이너에게 훈계조로 그런 건 필요 없고 자신들의 대표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려달라 고 했다고 합니다. 해당 디자인 기업의 디자이너가 시공시 우려되는 상황, 디자인의 품질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나 결국은 비전문가인 발주처 대표가 원하는 대로 그려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발주처 대표가 원하는 대로 그리기 위해 구조는 더 많이 보강이 되어야 했으며 내관객의 공간 사용성은 더욱 떨어지고 디자인 품질은 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유난히 한국에서는 디자인을 종이값에 비유하는 얘기를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제조나 노동 인건비에 대해서는 가격을 깎지 않는 소비자도 디자인 용역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무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마치 디자인 용역은 디자이너의 수고 없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엇인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모순은 국내 디자인 전문 기업에 줄어들고 있는 매출액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 기업은 3,982개에서 6,264개로 157% 증가하였는데 동기간년 평균 매출액은 6.48억 원에서 6.33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10년 전의 80%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유사한 지식 서비스 산업인 지식재산 서비스업이 11년 평균 매출액 6.38억 원으로 디자인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17년 11.5억 원으로 2배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디자인업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디자인 경험치와 소비자의 눈높이는 여행, 유학, 인터넷 등의 여러 경로들을 통해 매우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비용이 낮을수록 자신들이 좋은 구매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 가격 기준은 전문 디자인 기업이나 지역의 비전문가 디자인 업체에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사회는 비즈니스의 중간재로서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좋은 디자인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긍정의 경험치가 낮으므로 디자인 용역비를 단순히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저가의 용역비에 익숙한 사람들은 적절한 견적으로 산출된 디자인 기업의 용역비를 타당하다고 인지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R&D가 진행되지 않고 디자인의 고도화가 불가능한 한국의 디자인 시장을 만든 공공, 학교, 사회는 이렇듯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용역시장의 양분화, 낮은 용역비, 타인의 디자인 복제에 대한 무감각 등의 곤라에 갇혀 계속 쳇바퀴를 돌면서 한국의 디자인 시장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